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 있는 네 권의 책의 저자 김시덕 선생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시덕입니다. 네,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김시덕이라고 하고요. 지금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이랄까 연구하는 거는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2차 대전까지 동부 유라시아, 요즘 흔히 동아시아라고 하는 유라시아 동부 지역의 국제전쟁을 주로 봅니다. 그러면서 곁다리로 서울과 경기도도 걷고 있습니다. 보시면 페이스북에 페이지가 계시거든요. 보통 어떻게 모임을 그렇게 해서 그 답사 모임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를 수도 있는 것 같고 도시, 역사, 기행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모임이 이제 아주 친한 사람들 또는 신뢰할 만한 사람끼리 걷는 모임이 있고 평소에 이렇게 답사를 간다기보다는 전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버릇이 어디 학회나 발표회 약속이 있으면은 좀 미리 갑니다. 두세 시간 정도. 지도도 들고.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많이 어딘가 다니는 것처럼 보이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요즘 어느 지역 가는 거를 공부한다 생각하는데 이쪽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혼자 가고요.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제가 놓쳤던 부분을 보고 사람이 가는 만큼 보이는 게 다릅니다. 멋지십니다. 네. 그리고 한 번씩은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집중 수업을 듣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세요. 제가 사실 선생님의 여러 가지 책들을 다 읽었는데요. 여기 있는 책을 다 읽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오늘은 서울선언에 대한 걸 먼저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서울선언이라는 책이 제목이 재밌어요. 무슨 선언을 한다는 건가? 이러면서. 예. 그래서 제목을 당연하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하다가 나온 게 제가 정했고요. 사람들이 흔히 서울이라고 말하는 또는 서울답사, 서울이란, 서울 사람이란이라고 할 때 그 서울이 제가 살아오고 생각한 서울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서울은 이거다 라는 선언을 한 거고 사실은 시민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언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몇몇 이제 문화계나 정치인들만 선언하는 건 아니죠. 아, 멋지십니다. 최근에 저는 이 책을 읽은 지는 꽤 오래됐는데 두고두고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게 사직단 복원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역사를 좀 복원해보고 싶고 또 아름다웠던 한양이라는 도시를 예전처럼 돌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본인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웠던 한양을 구성하고 있죠. 정말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그 부분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특히 서울 성곽이 많은 부분 복원되고 저는 뭐 좋게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서울 성곽 복원을 이렇게 쭉 하다가 제가 이 책 덕분에 정말 알게 됐는데 현재 그 남산타워 안중근 기념관에서 남산타워 쪽으로 거기 꽤 넓은 광장이 약간 있거든요. 그 광장 자리가 세상에 조선신궁 자리였다라고. 그렇죠. 그 부분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러셨군요. 아니요, 그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사실은 정말 저는 그 87년에 서울에 올라온 사람으로서 그 전에 서울은 뭐 그냥 이 뉴스 화면이나 드라마로 보다가 서울에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근처에만 열심히 하고 특히 87년 민주화 시위 때는 좀 시내 구경을 덕분에 한 그런 세대라서 그 전까지 좀 구경이 힘들었죠. 괜히 눈치 보고. 눈치도 뭐 많이 봤죠.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남대문 시장이 어디 있는지는 그때 알았고요. 동대문 시장이 어디 있는지 서울 지리를 그때 알았던 사람인데 그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쓰신 책에 서울선언 177쪽입니다. 안중근 기념관 광장에서 남산타워 쪽을 보면 식민지 시대의 조선신궁이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광복 뒤인 1968년 이 자리에 남산식물원이 세워졌고 2006년 이를 철거한 뒤에 저 이게 철거된지도 몰랐어요. 철거한 뒤에는 옛 한양 성곽을 발굴 복원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선신궁은 헐릴만합니다만 현대 한국에 세워져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들른 남산식물원을 헐어버리고 조선 왕조 시대의 성곽을 복원하는데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선 왕조라는 왕국의 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의 시민입니다. 선생님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었고 이 부분을 읽는데 저는 전율을 좀 했습니다. 저 요즘에 소설가 최인훈 씨에 대한 글을 하나 써야 돼서 좀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광장의 저자 예, 그분이죠. 그분이 말년에 쓴 화두라는 소설을 좀 읽고 있다가 왔습니다. 보다 보니까 하는 얘기가 5.16, 4.19 이 시점에는 조금 공화국 시민 흉내를 내려 그러면 잡혀갔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화국이란 말이 참 위험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전하라 생각을 하니까 많이 예,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현 정권, 당시 현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공화국 시민이 되고 싶은데 할 수는 없으니까 더 앞에 있었던 조선으로 가고 싶어하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대한 복원 자체보다는 현대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자꾸 이렇게 과거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대한 안티테제다. 이거 정말 사실은 넓게 보면 사실 같은 역사학도잖아요. 역사학도들이 항상 이제 저희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식민사관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왜 갑자기 또 좀 약간 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운 고대사로 바로 뛰어가 버리는 경향을 우리가 꽤 많이 보는데 방금 선생님 말씀이 그 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극복이라기보다는 피해간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이 현대의 건축물을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남사식물원 철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신 건 저는 정말 동의해요. 왜냐하면 그 좋은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서울 시민의 것이었죠. 책을 읽으면서 내내 불편한 게 뭐냐면 저는 약간 개발론자예요. 예. 개발론자라고 하는 이유는 잘 정리되지 않고 아주 낙후되어 있던 동네에서 자취도 오랫동안 했었고 정말 비가 새는 정말 오막살이 같은 집에서 자취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데를 헐고 그래도 꽤 괜찮은 주거 여건인 아파트를 지어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주거 여건이 저렇게 좋아지고 특히 아파트라는 걸 만들면서 인프라를 같이 만들잖아요. 도로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참 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던 차에 선생님의 책을 딱 보니까 마음 한구석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았어라는 생각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의 건축물들을 보호해야 되는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어요. 어디까지 보호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예를 들어 세운상가. 예, 세운상가 참 할 말이 많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세운상가 을지로 쪽은 좀 글을 몇 번 써서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핵심적으로 말해서 현재 세운상가가 크게 4개 건물이 있고 남쪽에서 종묘부터 남산까지 8개 상가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는 식민지 때부터 현대 초기의 이른바 불량주택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운상가는 없었고 불량주택만 있었죠. 그건 더 거슬러 가면 2차 대전 때 미군 B-29가 공습을 할까봐 공습하면 시내에 불이 나니까 불이 번지지 않게 그걸 터버린 거죠. 빈 땅으로. 그걸 소개도로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이라든지 이제 부산, 북한 도시들에서 산 거고 서울에서 한 건데 그게 이제 빈 땅이 됐다가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성매매 직결지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종삼이라는 것도 생기는 거죠. 그 종삼이 그때 생긴 거군요. 그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여기다가 국회의사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이 전주 있으시라고 자기 자기 조상 무덤이랄까 사당 앞에 그런 거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국회의사당은 남산으로 가게 되고 그 빈 땅에다가 그 누굽니까 불도저 시장 김현옥 시장이 세상에 운세를 모은다 그래가지고 세운상가를 만드는 게 된 거죠. 근데 보니까 순서대로 보면은 그 세운상가 옆에 있는 식민지 건물하고 현대 초기 건물이 더 오래됐습니다. 세운상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처음에 오세훈 시장 때인가요? 그때는 전부를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개발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세운상가를 남기고 옆만 헐겠다는 건데 저는 사실은 개발하려면 까놓고 말해서 다 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발할 거라면. 근데 아니라면 저는 오히려 세운상가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 옆에 있는 역사적인 거나 서울에서 현재 4대문 내에서 20세기 전기 구한말에서 식민지 초기의 경관을 가장 잘 남기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오래됨으로 보면은 그 옆에 있는 다닥다닥한 건물들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운상가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유명 건축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 보존하는 것도 아닌데 세운상가는 남기고 나머지를 헌다는 거는 저는 이상하다.
옆에 있는 게 더 가치가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선시대 건물이 아니고 유명 건축가의 건물이 아니니까 나머지 가치가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기준이 명확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예전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 그리고 보존할 만한 그렇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 역사적 근원을 따져서 그렇죠. 좀 선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예. 이게 뭐 낡았다 아니다라는 차원으로 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는 거네요. 물론 대전제는 을지로 2가 3가지 문제는 결국 입정동이라든지 너무 좋은 목입니다. 거기를 그렇게 저밀도로 둘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대전제입니다. 이러면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요즘 을지로 많이 바뀌었더라. 힙지로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아파트 빌딩도 올라가더라. 아쉽다. 그럴 때 좀 말씀드리는 거는 동대문 운동장 옛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거기도 을지로입니다. 을지로 육가입니다. 거기. 그리고 광장시장에 있는 5가 6가 쪽은 대한제국 때부터 내려오는 상권이 존재하는 곳이라 거기는 아마 헐리지 않을 겁니다. 한 앞으로 몇십 년은. 그러니까 을지로 2, 3가는 놔두고 거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헐려야 됩니다. 이게 그 빈 땅을 놔뒀다가는 서울 강북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쪽은 과감하게 고밀도를 올려버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오히려 조선시대 건물이 주변에 몇 개 있다고 해서 고도 제한을 건다든지 남산 주변이니까 걸고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올릴 때 확실하게 올려버리자.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저밀도든 역사 구역이든 합의하에 보존하되 그 합의의 절대 기준이 조선시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고려도 있고 서울은 고려 도시기도 합니다. 맞죠. 백제 도시기도 하고. 그 이야기도 좀 이따 할 예, 겁니다. 예. 그 여러 기준을 같이 봐야 되는데 예. 현재 강북 지역을 볼 때 조선시대만 주로 얘기가 되는 게 불만인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덕수궁까지 집에서 살살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고종의 길 이런 거. 예, 최근에. 역사 공부를 뭐 교수님 앞에서 제가 감히 좀 이야기할 수는 없고 특히 저도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문헌학자입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자죠. 교수님이야 그래도 역사학자로서 어떻게 보면 문헌학회라는 세부 학문을 파셨다면 저는 아예 그냥 역사학을 그만두고 경제사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는 경영 쪽으로 완전히 와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왜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최악의 선택들이 연속으로 이루어졌던 시기, 특히 그 아간 파천 이후에 수많은 이권들을 해외 헐값에 촛돌 부설권이라든가 금광개발권 같은 걸 헐값에 마구마구 팔아버렸던 그 지도자가 왜 그렇게 위대한 제국 또 당시 뭐 동아시아 제2위의 강국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며 포장되고 또 그들이 살았던 거처를 그렇게 재건하고 부활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면서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책에서 181쪽입니다. 81쪽 보면 무솔리니 시대의 로마 가도 이야기와 대치를 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이 독자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솔리니 시대의 로마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로마에 가시면 고대 로마 시대 유적들이 있죠. 근데 원래 그랬던 게 아닙니다. 거기도 사람 살던 곳이라서 그 후에 중세 이탈리아 건물도 많았고 근세 것도 있었고 현대 것도 있었는데 무솔리니가 자기를 로마 제국하고 동일시시키려고 그 위에 있던 걸 전부 헐어버리고 로마 것만 남긴 거죠. 마치 지금 경주가 그런데요. 뭐 경주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면은 신라시대 경주 이후에도 고려시대 경주, 조선시대 경주, 식민지 경주가 있었죠.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예, 큰 도시였죠. 그 위에 있던 그 지층이라 그러는데 이제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걷어내고 신라시대 나올 때까지 파낸 거죠. 지금 여러분이 가보시면 그 무덤들만 있는데 식민지대 사진 보면 그 무덤 옆에 전부 집입니다. 복닥복닥하게. 그거를 걷어내고 인위적으로 신라시대를 재현한 거죠. 대릉원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만드신 그 분은 이제 고 박정희 장군이죠. 굉장히 그 경주 좋아하셨다고. 예. 아무래도 위대한 우리의 화랑 정신, 신라 통일 그 여담이지만 인천 부평하고 안산에 가면 화랑농원이라고 있는데 그건 6.25 때 상위 용사들 정착촌입니다. 거기도 화랑인 거죠. 남북 통일을 꿈꾸다가 부상 입은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신라를 주목한 이유죠. 통일을. 저는 이제 로마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사실 로마로 신혼여행 간 사람입니다. 그 이제 가서 이렇게 그 포로 로마노의 폐허를 보면서 열주가 정말 쫙 있고 개선문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게 보존됐나 음. 대단히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서 이해가 되네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뒤의 건축물들을 싹 하나 걷어낸 거죠. 뭐 트로이 유적도 그런 거죠. 거기도 가보고 그 싶은데 누굽니까 발굴한 사람 그 유명- 실리만 예, 슐리만이 가서 사실 이게 아마추어 고고학자다 보니까 그 본인 생각하기에 트로이 시대다 생각할 때까지 파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 도굴입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하더라도 위에 걸 하나하나 기록하고 남길 거 남기면서 하지 않고 쭉 구멍 뚫어버리면은 이건 도굴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령왕릉 발굴은 거의 도굴이었죠. 하루 만에 발굴 끝내고 기자들이 막 들어가고 박정희 대통령은 금숟가락 휘어보고 막 이건 거의 파괴에 가까운 거였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고대 로마 지금 여러분 가셔서 보실 로마 유적이라는 거는 대단히 인위적인 거다. 뭐 인간이니까 인위적인 거지만 그렇게 남아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말씀하신 고종의 길부터 해서 서울 4대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이른바 역사 복원 작업이 저는 대단히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파시스트적인 느낌이 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 생각해 볼 때는 고종이 어쨌든 제국을 선언했다 보니까 듣기에 좋은 거죠. 대한제국. 예, 고종 순종. 근데 우린 참 저는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이름이 정식 국명이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정말 민주사회 시민인데 왜 그렇게 왕조 시대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 애착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참 궁금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괴로웠었는데 예. 우리 또 오늘 소개하는 책입니다. 서울선언 책 나온 지 꽤 됐습니다만 생생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죠. 이 역사 좋아하시고 답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이제 은평 뉴타운 이야기로 가볼까요? 대한제국 마무리만 한마디만. 한국 사람들이 밖에서 봤을 때 신기한 게 다른 나라는 중세 귀족을 무너뜨리면서 부르주아가 올라와서 평등해졌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많은 경우가 모두가 양반으로 선언하면서 족보를 금칠하면서 평등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민하고 노비가 사라졌어요. 이 상태에서 양반들이 모신 게 왕이고 제국이다 보니까 결국은 조선시대, 특히 조선 후기에 대한 긍정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 은평 뉴타운의 예, 그렇죠. 이어지죠. 한옥박물관 이야기가 네,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적혀있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박물관의 핵심은 삼남지방 양반 가문의 한옥이다 라는 주장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거기 초등학교 다니는 둘째 아들이랑 이 북한산 둘레길을 걷거든요. 그러다가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시 무덤들이 쫙 있는 이말산. 거기가 이말산입니다. 이걸 또 산이 또 이름이 명칭이 따로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구름 정원길에서 그쪽으로 이어집니다. 그 길 참 좋은데 예. 저는 정말 동의해요. 서북 쪽에 그 외진 곳에 북향이라는 자체가 별로 예전에는 선호되지 않던 땅이었고 거기에 우리들 옛적 조상님들의 많은 좀 그렇게 그렇죠. 권력이 없어졌던 분들이 그리로 가서 무덤도 만들고 옹관 그죠? 예, 주로 무덤이었죠. 항아리에다가 예. 무덤을 많이 만들었대요. 왜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박물관에는 왜 전혀 없는가? 뭐, 전혀 아닌데 조금 있죠. 조금. 참 슬프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제가 그냥 아주 역사적인 통계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조선 전기 때 연구들의 대부분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100명 정도의 우리 백성이 있다 그러면 국민이 있다 그러면 요즘 10에서 20% 정도만이 양반이었다고 최대로 봐도 그렇죠. 그리고 무려 40%에 달하는 사람들이 노비였고 그 노비 중에 상당수는 이제 좀 이따 또 하게 될 다른 책 일본인 이야기에서 노예로 끌려가거나 일본으로 건너간 다음에 다시는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은 길을 선택한 집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나라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 나라의 노비다. 이 나라의 상놈이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물론 외놈도 싫지만 그 사이에서 뭐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일본군 철수할 때 그냥 따라간 사람들도 끌려간 사람도 있고 따라간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역사들을 좀 평등하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저는 이렇게 양반 가옥들 보존하거나 뭔가 새롭게 뭐 만들어 놓을 때마다 왜 그렇게 정자가 많은지 공원마다. 예, 그렇게 말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나 대도시의 중산층, 중하층 사는 데를 밀고 아파트를 만든 다음에 정자를 세워요. 전 이걸 계급 체인지라고 봅니다. 좀 세세요. 계급 체인지 맞죠, 뭐. 이 이상 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중립적으로. 정말 이 서울 선언은요. 이 책 읽고 나면 산책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특히 이때 만들어져 있는 사진이 되게 좋으세요. 직접 찍으신 사진. 예. 그래서 그 사진으로 있던 풍경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데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제 그 뒤에 후속편에서 네. 또 많이 바뀐 것을 실제로 예.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책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예. 제가 조금 하자면, 자, 그 이제 6번째로 강남 개발 이야기 이제 좀 드리고 싶은데 예. 381쪽이네요. 책이 두껍습니다, 여러분. 근데 책값은 별로 안 비싸요. 근데 주로 사진입니다. 18,000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기는 이런 분위기는 은평 뉴타운 개발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서울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 서울 강남에서는 백제의 왕족으로 추정되는 무덤의 인골도 포크레인으로 지켜나갔으니까요. 예. 이미 폭납토성이 백제 왕성일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들이 굳어진 상태인데도 대량의 유물이 나왔던 경당지구의 구덩이를 그냥 파묻어버리다가 밝혀졌던 사례까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 보면서 이건 백제 유물은 우리 조상님 거 아니냐? 그러면 왜 또 백제 용봉 향로 이런 건 그렇게 좋아하냐? 거기다 부여 가보면 또 도성 이렇게 재건 중이잖아요. 예. 리조트 시설도 있고 거기 한번 트레킹했는데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나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역사를 이상하게 선별적으로 복원해야 되는 존재 또는 여기는 밀어버려도 되는 존재로 파악하게 됐을까라는 그런 한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한 번만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강남 지역 개발이 워낙에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주먹구구였고요. 상대적으로 백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도 있었고 그때 몰랐나요? 백제는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아마 고대 삼국 역사 중에 가야 빼고 백제 연구가 가장 약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역시나 지금의 오피니언 집단들의 직계 조상들은 대체로 고려 말 조선 초기 때 형성되거든요. 향리들이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사실 백제 역사는 그 사람들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는 선별적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는 조선시대가 중요한 겁니다. 양반 문화가. 잠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백제 왕릉 무덤이 한 300개쯤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일제가 없앤 게 아니라 7, 80년대 강남 개발하면서 밀었습니다. 풍납토성, 몽촌토성 말고 삼성동 토성이라는 성도 있었는데 그것도 밀어버리고. 삼성동에도 토성이 있었나요? 지금 경기고등학교하고 봉은사 사이에 있는 언덕이 있죠. 그게 성입니다. 가시 보면 삼성리 토성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거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서울 역사 600년이라고 했었죠.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서울 역사 2000년이라고 합니다. 백제 집어넣어서. 이 밀어버렸던 예. 과거 백제 유적들 저는 오늘 처음 들었네요. 예. 충북부가 조사했던 게 왕릉 정도고 300개쯤 있었다고 하는데 가락동이라든지 지금 한 10몇 개 남아있나요? 그거 일본이 없앤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없앴습니다. 무서워요. 그죠? 이런 그렇죠. 거 보면. 그런 거 싸워 밀어버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죠. 우리가 테헤란로에서. 서울이 이제 확장해 나갈 때 있어서 영동 개발이 그렇죠. 이루어질 때 또 얼마나 거기 또 경부고속도로가 우리 경제 그렇죠. 성장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3한강교. 지하의 부의 상징인 거고 이렇게까지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됐던 그 공 자체를 뭐 부인하려는 건 아니죠. 뭐 그렇습니다. 저 역시 특히 테헤란을 참 좋아하는 게 벤처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기운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은데 항상 지나갈 때마다 선정릉 이건 뭐야 이러면서 이 좋은 땅에 왜 여기는 개발하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이야기했다가 당신은 사업가 나온 거 맞아? 소리까지 들은 적도 있고요. 사학과가 한반도 역사 전체를 봐야 되는데 조선시대만 강조하는 것 같죠. 오늘 뭐 마지막에 삼성동 토성 그 답사를 가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탄천이 한강 들어가는데 보시면은 예. 종합운동장이 있고 그렇죠. 반대편에 한강 종합개발기념비가 있습니다. 전두환 때 세운. 네네. 거기서 바라보시면 절벽에 나 있는데 예. 그 성이에요. 거기 어디? 그게 그 삼성도 토성입니다. 일부입니다. 예, 거기는 어딘지 압니다. 봉은 유원 저수지. 네. 봉은 배수지 자체가 성벽 일부를 활용해서 만든 거죠.
오늘 정말 너무 많이 배우고요. 여러분 이걸로 우리 김시덕 교수님 보내드리면 안 되겠죠? 또 다음 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 편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일단 이번 시간은 이렇게 교수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